EY Partners. 안녕하세요. 검단 형사 전문 하연열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영상이 생각보다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어떤 사건을 소개해드릴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개업한 이후에 실제로 수행했던 사건 중에 저희 의뢰인께서도 대만족하시고 저희도 뿌듯했던 그런 사건이 있어서 오늘은 그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운전 중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른 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상대방 차주는 오토바이 운전자였습니다. 상대방은 본인 오토바이의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이 사고로 인해 전치 2주의 상해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소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불리는 사고입니다. 이런 사고의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규정에 의하더라도 우리 의뢰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봐도 꼼짝없이 큰 벌을 받고 전과가 남게 될 위기였는데요. 우리 의뢰인은 직업적 특성상 전과가 남으면 안 되는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진짜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서 전치 2주의 상해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일까요? 우선 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상해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가 아주 경미해서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라면 법적인 의미의 상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어땠을까요? 제가 경찰 조사 때 의뢰인과 동행해서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전치 2주의 진단 내역이 기재된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상해 피해가 명확히 입증된 것일까요? 사실 초진을 가게 되면 병원 의사 선생님께서는 환자분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진단서를 작성해주게 됩니다. 가령 환자가 저 뼈가 너무 아파요 라는 말을 한다면 의사 선생님께서는 그 말을 믿고 그런 내용이 기재된 상해 진단서를 작성해 주시는 것이죠. 결국 상대방이 낸 초진 진단서의 경우에도 의사 선생님께서 정밀한 검사나 진단 없이 상대방의 말만 믿고 작성해 준 진단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저는 해당 진단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해 피해가 명확히 입증되기 어렵다는 점을 조사 당시에 구두변론했고 또 이후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즉, 진단서 한 장이 제출되었다고 해서 상해 피해가 명확히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상대방은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보였는데 해당 영상만으로는 사고가 얼마나 크게 났는지 정확히 어떤 부위에 충돌이 일어났는지를 알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고 장소 인근의 CCTV 영상을 경찰보다 앞서 확보했습니다. 이런 곳의 CCTV 영상은 저장 기간이 짧기 때문에 빠르게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죠. 저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담당 수사관님께 저희가 확보한 CCTV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영상을 보면 사고가 났을 당시에 양쪽 차량이 거의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충돌, 즉 가벼운 긁힘 정도의 사고만이 발생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상대방 차주가 주장하는 정도의 엄청나게 큰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수사관님께 직접 보여드렸던 것이죠. 놀랍게도 경찰에서는 상대방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외에 해당 CCTV 영상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경찰서의 현장 분위기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 CCTV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저희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드렸더니 담당 수사관님의 표정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저희가 이 사건의 판도를 바꿀 결정적인 증거를 수사기관보다 앞서 확보한 다음 그것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던 것이죠. 아마도 이 CCTV 영상이 없었다면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만을 가지고 판단을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의뢰인은 꼼짝없이 억울한 처벌을 면할 수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저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 논리적인 반박을 이어갔습니다. 상대방 차주분이 주장하는 피해 부위와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두 차량의 충돌 부위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지적했던 것이죠. 상대방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왼쪽 손목이 꺾였다고 주장했는데 저희가 제출한 CCTV 영상에 따르면 오른쪽 손목이 부딪히는 장면만이 확인되었기 때문이거든요. 결국 경찰은 상해 진단서 기재 내용만으로는 상해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중앙선 침범 같은 큰 교통사고를 냈다고 해서 질에 겁을 먹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거액의 합의금을 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사고 직후에 얼마나 전체적인 사고 경위를 확인해줄 CCTV 영상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의 허점을 파헤칠 수 있는지,
그리고 변호인이 얼마나 적절한 법리적인 주장을 하는지에 따라서 충분히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관련 사건은 변호사의 열정, 경험에 따라서 그 결과가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 경험과 실력이 빛을 발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최근 제가 실제로 수행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내 음주운전 사고에 면허 취소를 막은 사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불러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도착했다가 주차 장소를 바꾸기 위해 약 1분 정도 운전을 하다가 경비원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이 의뢰인께서는 저를 만나기 전에 이미 5명의 변호사분과 상담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뢰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 놀랍게도 저와 다른 변호사님 한 분만이 면허 취소 대상은 아니다 라고 설명했고, 나머지 변호사님들께서는 형사 처벌은 물론이고 면허 취소도 면할 수 없다 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관련 대법원 판례 진행 경과를 살펴보면 1심 판사님께서도 아파트 주차장 내 음주운전은 면허 취소에 해당한다라는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과연 아파트 지하 주차장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면허도 취소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도로가 아닙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단기 안쪽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도로가 아닙니다. 즉 현행법상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은 면할 수 없겠지만 면허 취소 같은 행정처분은 부과할 수 없습니다. 저는 경찰 조사 전에 우리 의뢰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나 다만 현행법상으로 면허 취소의 행정처분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정리해서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결국 담당 수사관님도 이를 검토한 다음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위에서 제가 언급한 대법원 판례 역시 항소심과 대법원에 가서야 1심 판결이 뒤집어져 면허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잘못된 행정처분은 이처럼 다시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변호하는 그런 변호사는 아닙니다. 이 사건의 경우 우리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기에 사건을 진행했던 것이고, 현행법상 문제점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인의 역할은 팩트와 법리에 입각해서 의뢰인이 잘못한 만큼만 처벌받고 또한 잘못된 처분은 받지 않도록 조력하는 것이죠. 정확히 진단하고 명확하게 변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전문 하현열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